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대보다 더 뜨거운 원의 정치 토론 시간이네요. 원의 측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민주당 선대위 이경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일을 대타여가지고 두 분이 그동안 얼마나 싸우셨는지를 잘 몰라요. 네, 오늘도 열심히 싸워주시길. 저희 별로 많이 안 별로 싸워요. 안 싸우셨어요? 네. 그럼 오늘은 좀 싸워주세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뭐 이 이슈부터 짚어보죠.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 앞선 시간에서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 대장동 관련해서 실무 담당하셨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또 다를 텐데요. 먼저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의 입장을 먼저 듣나요? 네. 우선은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솔직히 좀 저는 이분은 뭐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도 저의 지인들의 건너는 그래도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지난번에도 제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날 방송을 너무 못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가족들은 또 유가족들 분들께서 약간 이렇게 토로하는 그냥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좀 봤었는데 우선은 수사가 지난 10월부터 수차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뭐 없었는지를 한번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동 건과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압박감이 그렇게 좀 컸었는지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사망 당일날에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비공개 자료를 한마디로 민간 사업자 평가표라는 비공개 자료를 전 직원한테 이제 보여줬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징계를 통보받은 그 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좀 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좀 보자면은 왜 그러면 지금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같은 경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언론 보도된 것만 보면은 그냥 거의 덮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뭐 100억도 있었고 법조 게이트 이런 것도 분명히 보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뭐 거의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특검 좀 하자.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께서 네. 아니 이재명 후보한테 특검 하라고 좀 얘기해라 민주당에 진작에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 하는 소리가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특검법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근데 거기에 부산저축은행 들어갔다라고 막 방송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난 그 방송에서는 제가 거기에 반응은 못했었는데 다시 잘 찾아보니까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들어가 있으나 네네. 부산저축은행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특검법 발의했으니 민주당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걸 정말 전체적으로 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끝에까지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너무 넓히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특검법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 부분도 뭐 윤석열 후보가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민주당에서도 법사위에서 너무 상정도 안 하고 미루지만 마시고 특검법 논의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그 고인 대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던 대상은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진술을 남기셨던 걸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데 있어서 좀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뭐 많은 중도층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드러난 것보다 혹시 더 큰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건 네. 이제 의구심이나 추측의 영역이니까 일단 차치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네, 하는데요. 어떤 거죠? 이재명 후보께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도지사 때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은 김문기 씨와의 인연도
2009년에 이 김문기 씨께서 이 뭔가 리모델링 조합 이런 일을 하실 때 토론회를 같이 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그 성남시장 시절에 호주 출장을 10박 11일을 김문기 처장과 같이 다녀오셨어요. 출장을요? 네, 그래서 이런 출장을 다녀온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고인과 사실 알고 지내셨던 사이라는 게 기록에도 다 남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연관성을 애써 줄이려고 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넓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으면서 그 넓기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잃었고 수사에 잘못된 점, 그러면 수사가 미흡하다고 하면은 특검까지 가야 되는 그 얘기는 맞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분명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상정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을 부산저축에 넣고 다시 발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런데 수정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셔도 되시고 상정조차 안 하는 그 거는 이후에 법사위에 그런 법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상정해서 소위원회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정조차 안 하는 거는 피한다고밖에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의 관행을 봐도요.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상정 안 한 상정 한 3번 안 했어요 지금까지. 여보세요. 네. 법사위에 지금 상정을 안 했다고 지금 말씀 주시기 전에 법사위에 상정을 해놓고 거짓말로 얘기한 게 더 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게 거고요.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거짓말은 수정을 최소한 하면 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되죠.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국민은 지금 보세요. 부산저축은행 후보가 거짓말이 바뀌었다라고 얘기. 아닙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후보가 바뀌었다고 얘기해놓고서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직접 국회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부산저축은행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잠시만요.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걸 반드시 법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네. 대장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도 넣으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성남시하고 보통 특검법에 저 그렇게 얘기해도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네.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쓰나요? 그러면 아니 그건 대장동의 핵심이니까 당연히 써야죠. 그걸 대장동의 빼고 어떻게 돈의 씁니까? 핵심이 부산저축은행이 그게 초기 자본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네. 성남시 넣고 성남도시공사 넣었으면 부산저축은행 넣어야 되죠. 그럼 그거를 뺐잖아요.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발의를 하세요. 왜 차라리 그렇게 상정조차 막고 얘기하세요. 그럼 있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신 게 아니 낫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여기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민주당의 저희는 다 상정조차 안 하는 원내이기 거는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런 거 필요 어려워요. 없고. 네네. 네. 그리고 순식간에 합의가 됐어요. 네. 이후에 말씀 주셨던 부분은 지금 개발 1처장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다라는 말씀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뒤에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대장동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할 텐데 제가 굳이 여쭤봤던 이유는 여야 간에 여쭤보면 이 특검법 서로 안 하고 있다라고 욕을 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네. 정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사실 이제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총괄까지 해서 이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방향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자리를 다 내려놨는데 앞으로 좀 친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앞으로 네. 어떤 경로를 가겠다라는 건지 좀 예측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준석 대표의 뜻은 이미 명확한 것 같고요. 본인이 많이 이미 밝히고 있고 선대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선대위와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고 네. 당 대표의 역할은 하겠다. 송영길 대표가 하는 것처럼 정도의 그냥 통상적인 업무 정도는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선 때 당 대표가 누군지는 보통 잘 모릅니다. 대선 때 당대표 역할이 보통 많지 않거든요. 잘 안 보이긴 하죠. 후보 네. 중심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2012년에 황우여 대표가 네네.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보통은 그냥 지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방에 있는 당원들 격려하고 후보와 동선을 별도로 해서 네. 다녔던 그런 전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금 특이했던 것은 후보와 다르게 별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대표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조율할 것이냐라는 네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의 선대위는 이준석 대표가 있어도 이제 서로 부딪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나는 깔끔하게 나가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워딩이 참 재밌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는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단지 그냥 예상하기로 돌아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아니라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약간 그런 판단이 깔린 것 같고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또 하나는 또 그 이준석 대표는 대표대로 앞으로 이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관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김종인 총괄이 얘기했듯이 오늘 얘기했죠.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도 뭐 좌지우지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지금 선택이 잘 된 겁니까? 뭐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까지는 몰라도 분명히 대선에서 이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하죠. 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되고 싶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제 2차에 걸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1차는 울산회동으로 봉합이 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선대위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좀 우습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해석의 여지를 좀 넓게 놔뒀어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에 다시 합류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상황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많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뭔가 대선 승리에 회방을 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로서는 2030뿐만 아니라 뭔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선거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랄까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들. 뭐 우선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김건희 씨 이슈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아니면 댓글들도 많이 봤어요. 뭐 그런 네. 것들도 봤고 또 무슨 윤석열 후보가 그 정책 토론 같은 것을 자꾸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회피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그냥 그 댓글 중에 하나다. 지역적인, 정치권에서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인 거고요. 네네. 우선은 지금 보면은 지지율도 계속 조금 내려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사과 시리즈라고 할 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직은 지지율이 높은 거고요. 네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벌써 이번이 두 번째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그 시작점이 저는 솔직히 타당 남의 당의 대표지만 시작점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옹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수정 교수께서는 뭐 학교에서 잘못한 거지 김건희가 잘못했냐. 학교에서 그걸 제출해준 만들어준 데가 아니면 그 받아준 곳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요. 대표가 네. 이 말 한 것은 맞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수진 그 최고라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 말을 믿냐. 나는 후보 말을 믿는다. 그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책임 면에서 누군가는 이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 포함해서 대표가 책임지는 게 맞냐 후보가 책임진 것이 맞냐 네네. 봤을 때 그냥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정치권에서 솔직히 이런 거 잘합니다. 다 떠넘기고 이준석 하나 죽이기 그리고 후보는 살려두자. 네. 후보가 살아야지 우리 국민의힘이 산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했잖아요. 그 억울함이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뭐 저는 한 줄로 문제 제기 표현하면? 처음에 제기했던 그 과정 주고받은 과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가 가끔은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타당이기 때문에 네. 가끔은 그렇지 뭐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적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냥 개사과 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제시하고 김건희 씨가 나서든지 김건희 씨 계속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 등판 언제 하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잘할 자신이 있다. 난 남자 성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정확하게 나와서 근거를 제시하고 뭔가를 해명할 기회를 주든지 네. 아니면 당에서 최소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후보가 질타를 하든지 입을 이제 그만 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 포인트는 상당히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네. 이 그날 회의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뒷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총괄은 굉장히 좀 그래도 교류하고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뭐 네. 엄청난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 사건 뭐 이렇게 책상을 친다는 등 이런 제스처 등등으로 인해서 약간 거리감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 총괄이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때 상황에 대한 보도를 봤을 때 좀 우려되던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이 네. 이제 후보 말만 듣겠다.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제지를 했었어야 돼요. 아, 다른 분들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상상을 해보면 예컨대 민주당의 박강원 공보단장이 네, 네.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나는 대표 얘기는 안 듣겠다. 이재명 후보 얘기만 듣겠다. 네. 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네. 이상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다음에 나가서 송영길 대표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유튜브 링크를 기자들한테 보낸다. 보내고, 네. 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사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징계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기존과 같이 뭔가 뭐 다선이거나 네. 어떤 뭐 고관대작 출신이 아니고 또 스타일 자체가 뭔가 이렇게 중후하다기보다는 좀 캐주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좀 이준석 대표를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이거는 단순히 조수진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당 전체가 이준석 대표를 취급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아까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후보께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고요. 근데 네. 이제 후보께서는 또 영부인 뭐 이런 부분 또 안 하겠다. 뭐 또 나름대로 이런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립을 좀 더 세게 쥐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이경 대변인이 이제 그 토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한번 그 질문 드려보죠. 송영길 대표가 대선에서 7회 이상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3번인가요? 법정 토론이? 네, 세 번. 네.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3번이면 좀 부족하잖아요. 분야별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맥락인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 보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3회만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네네, 후보가 그치.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기보다는 솔직히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책, 우리가 지금 정책 얘기가 전혀 소멸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후보가 그 소확행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30개 가까이 SNS 계속 내고 있어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정책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거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아주 간단한 부분, 우리 생활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 큰 틀에서 어떤 미래 비전,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러면 같은 정책인데도 그것을 풀어가는 것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지금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토론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3회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있고 최근에 방송기자클럽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 피해자들 토론하자. 네. 그런데 못 들었다 얘기하면서 뭐 시간이 안 맞다, 안 하겠다,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꼭 그렇게 이상 허위 사실에 대해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을 알 권리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알 권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그 대학생들 만나는 자리에서 네. 자유 얘기를 했어요. 자유. 포털 지금 그런데 상단을 메우고 있던데요. 네네 자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뭐 못 배우신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을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실언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실언이 또 나올까 봐 계속 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우선 그 실언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게 실질화 되려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느 정도의 배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실언이다 뭐 공격하실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앞뒤를 너무 자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선 토론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오랫동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걸 왜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거의 룰이라는 거는 선거에 들어가고 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선거의 룰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밀어붙이지 않는 게 관행이에요. 물론 민주당은 그런 관행을 많이 여러 번 어기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와서 바꾸겠다? 저는 다수당이 그냥 선거의 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거 이 사항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왜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룰을 지금 중간에서 경기 네.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김종인 총괄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틀 전이었습니까? 이제 양쪽에서 가족 리스크가 너무 터지니까 아니 네거티브 좀 그만하고 정책 얘기 좀 하자. 그럼 정책 얘기할 거면 후보가 해야 되는데 후보는 솔직히 지금 안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죠. 후보가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책 얘기 꽤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와의 그 직접적인 토론이요. 네. 근데 뭐 이게 요즘 세상에 꼭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토론을 해야만 정책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선거법에서 정해진 여러 토론들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마치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지만 저희 경선 토론도 이미 10차례 이상 굉장히 많이 했고, 네네. 이런저런 뭐 빽불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자분들과 또 상호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토론하는 것만이 뭐 네. 정책적인 대안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짧게. 경선 토론 아까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정책 얘기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꽤 많았어요. 말싸움, 재미있는 토론이었어요. 말싸움이 많은 막장 토론이었었고, 선거법에 정한 거 2월 달 이후에 3월 9일 투표 날이죠. 근데 2월 달 되기 전까지 정책 토론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뭐 방송 토론 원래 많이 하고 원래는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윤석열 후보는 안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막말 얘기도,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 20일 날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날 똑같은 날 20일 날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치사에서 네거티브 중단은 없었다. 이 얘기를 같은 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1일 날 다음 날에 김진태 그 전 의원이 네. 조폭 무슨 편지 2장 가지고 와서 7억 줬다 이재명한테,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그러니까 그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후보하고 같은 날에 말도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초 반박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너무 짧게 있는데요. 근데 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당연히 후보와 총괄위원장의 생각이 일정 부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걸 조율해 가는 게 또 선거를 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오히려 이런 본인 말고는 다른 스피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네. 스피커가 많아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원의 측면 승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